분하고 좀 앵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같이 좀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 세 가지 무기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약간 워밍업 하는 의미로 한번 이거를 한번 풀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개의 직선을 이용해서 이 9개의 점을 끊어지지 않고 연결하는 것 한번 잠깐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되시나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자, 시간을 좀 더 드려야 될까요? 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혹시 보셨나요? 네, 요게 네 가지 선을 가지고 이 9개의 점을 잇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어떤 분들은 이 방법을 보고 에이 말이 안 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 네모 박스라고 하는 틀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 생각의 틀, 이 네모 박스를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 네모 박스 안에서 그 문제를 뭐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죠. 다만 네 개의 직선을 가지고 9개 점을 연결하라고 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제한된 이 생각의 틀을 깨야 문제가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네모 박스 밖을 벗어나야만 바로 이 9개의 점을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은 결혼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리더가 됩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자녀가 생긴다면 또 자녀를 기르고 또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리더자의 위치가 되죠.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는 이제 CEO, 창업자도 있을 것이고 또 지도자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도력은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영향력을 주려면 지도력 요소 중에 바로 생각의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틀에 박힌 생각, 또 틀에 박힌 어떤 해결이 아니라 생각을 뛰어넘는, 틀에 박힌 생각을 뛰어넘는 창조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것이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창업자로 또 내가 어떤 일의 리더자로 또 내가 어떤 장사를 하거나 비즈니스를 한다면 적어도 세 가지 무기를 장착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나의 상품에 나의 비즈니스에 가치와 정신을 담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돈은 어떠신가요? 뭐니 해도 돈이 좋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일도 하고 직장을 구하기도 하고 창업도 하고 그렇게 되죠. 여러분 우리 비즈니스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돈을 추구하는 돈을 쫓는 비즈니스가 있고요. 또 가치를 추구하는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비즈니스가 좋으세요? 또 어느 비즈니스를 또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쩌면 어, 그래 가치를 추구하는 비즈니스가 중요하지. 하지만 돈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아니야, 가치를 추구하는 게 좋아. 그런데 내심으로는 돈도 벌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명확하게 돈을 추구하는 것과 가치를 추구하는 이 비즈니스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가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돈을 쫓는 비즈니스의 한계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왜 돈을 쫓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돈을 추구하는 것보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좋은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돈을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정신과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같이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이분 아시나요? 개그맨 고명환 분입니다. 이분은요, 개그맨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직장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작가에다가 강사에다가 또 CEO에다가 등등등. 이렇게 이 고명환 이분은 개그맨으로서 열심히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제 장사를 하면서 또 그 장사를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고 실패를 통해서 알게 됐던 것. 많은 그 개그맨들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뭔가 내가 뜨려면 유재석이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분을 따라다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 고명한 이분이 내가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가 바로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명한 그 분은 4번의 사업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가 왜 실패했는가? 그의 이야기를 따르면 남의 이야기를 너무 쫓았다. 이거 하면 좋아, 저거 하면 대박 날 거야. 그거 따라서 했는데 다 실패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5번째, 이가 이제 메밀집을 이제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까 뭐 보셨겠지만 2018년도에 벌써 연매출 10억 이상을 올리는 굉장히 뛰어난 사업 수완을 발휘했죠. 그러면서 그가 나는 왜 4번을 실패했는가를 보면서 이제 깨달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고 서비스를 팔고 상품을 팔고 어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고명한 이분은 아니다. 비즈니스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는 내가 물질을 파는 것이 있고, 또한 시스템과 제도가 있다. 3번째가 비즈니스에는 물질과 시스템 외에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느냐라는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아마 이분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아주 요식업계에 엄청난 대부죠. 그리고 많은 영향력들을 지금도 끼치고 있는 백종원. 이분의 이 프랜차이즈점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매출이 나오지 않는 매장을 이제 가면서 왜 여기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그 매장을 탐구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여기서 제공해준 백종원의 그 프랜차이즈 제공해준 소스보다 좀 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왜 연하지? 그래서 이제 좀 먹었는데 맛은 오히려 짠 거예요. 여러분, 이 매장의 주인은 이 문제를, 매출이 나오지 않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 어떤 해결책을 가졌냐면 음식의 값을 줄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소스의 재료를 줄인 거죠. 대신에 소스의 재료를 줄이니까 맛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뭘로 극복했을까요? 소금을 침으로써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던 거죠. 자, 여기에 문제는 뭘까요? 이 매장의 주인은 바로 내가 이 매장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원리를 물질에서만 찾았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자영업자들이 많이 하는, 이제 은퇴를 하시거나 하면서 하는 그 상점이 있죠. 뭐죠? 치킨집이에요. 옛날에는 커피. 근데 요즘에는 커피해서 대박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그 커피 매장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거기서 승부 보기 어렵죠. 그래서 또 뭘 잘할까요? 치킨. 근데 치킨도 쉽지 않아요, 요즘에.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치킨집 사장님이 이 상황을 돌파하면서 연매출이 이제 3배 이상 올랐는데, 그분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요, 여러분, 이제 우리 닭을 튀기고 나면 그 기름이 오염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치킨 그 매장은 우리는 뭐 닭 몇 마리만 한다, 튀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뭘 했냐? 이 튀김기를 나는 매일 깨끗하게 하겠다 해가지고 아주 뭐 매일매일 자기가 튀김 그 기를
아주 뭐 과산화수소부터 시켜 아니 저기 뭐지 그 구연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한 것들을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자마자 이 매장은 매출이 3배 올랐다고 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죠. 그럼 바로 뭐냐면 비즈니스는 단순히 어떤 물건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신과 나의 철학을 내 제품, 내 물건, 내 서비스에 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이 고명한 작가 이분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4번의 실패를 하고 나서 깨닫는 건 뭐냐? 내가 어떤 그 원가를 절감하는 어떤 그런 물질에만 국한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아까 생각의 틀을 벗어나서 거기에 그 정신과 가치를 담아야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작년 9월 4일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이야기죠. 아시아 경제신문에 전북 정읍의 한 셀프 주유소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 셀프 주유소의 사장님은요, 내일부터 휘발유 가격이 많이 내릴 예정이니 최소한으로 주유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라는 것들을 붙여놨어요. 여러분, 이 단순한 문구 하나가 라디오 방송을 탔을 뿐만 아니라 또 경제신문에 실렸어요. 여러분, 이 주유소에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아마 나도 우리 집에 이런 우리 회사 근처에 이런 주유소가 있으면 나도 좀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내일 언제 휘발유가 오를지 언제 내릴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이 따뜻한 배려 그 정신이 이 셀프 주유소를 여러분 찾게 만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휘발유를 단순히 파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뭘 담은 건가요? 사람들을 배려하는 가치와 정신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물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물질에서 답을 찾지 말고 다른 것, 정신에서 답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이제 판매하다 보면 공짜로 주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유소에 갔는데 생수를 준다든가 음식점을 갔는데 커피를 무료로 준다든가 대부분 물질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정말 비즈니스를 하고 내가 정말 어떤 그 사업을 하면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뭘 담아라? 정신을 담아라. 바로 이 셀프 주유소의 사람처럼. 여러분 한국에서 가전제품 하면 딱 떠오르는 곳이 있죠. 넘버 원 혹시 아시나요? 테팔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테팔은 1997년 IMF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에 진출을 했어요. 프랑스 업체이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후라이팬 가격이 이 테팔 브랜드는 한 10,000원 정도가 더 비쌌어요. 근데 IMF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이 테팔 브랜드가 점점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팽경인이라고 하는 CEO입니다. 이분의 경영 철학은요, 딱 2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실패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주인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생각, 내 판단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잘 보지 못해서 실패하기 쉽다라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은 주인 중심. 그럼 주인이 누구냐? 손님이다, 고객이다, 또 직원이다, 거래처 사람들이다 라고 이분은 이 경영 원리를 실천했고 지금 넘버 원 브랜드가 되었던 것이죠. 2025년 올 새해 여러분은 어떤 계획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도자고 여러분이 CEO 어떤 창업자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담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